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예린, 김예진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교내 시약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MSDS를 활용한 시약 안전관리입니다. 화학실에는 매우 다양한 시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약의 이름만 보고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내 시약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NSDS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확인된 대표 시약 12가지의 성질과 활용 가능한 실험을 소개하고 각 시약의 위험도를 상과 중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고를 통해 알게 된 점과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내 시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목적입니다. 화학실에는 산, 염기, 유기용매, 산화제, 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약병에 적힌 이름과 화학식만으로는 그 물질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취급 방법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실험을 계획할 때마다 어떤 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시약의 인화성, 부식성, 독성, 산화성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피부 손상이나 화재, 유해증이 흡입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약의 이름, 화학식, 분자량, 분리적 성질, 녹는 점과 끓는 점, 활용 가능한 실험, 위험도를 하나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험 전에 필요한 시약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실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입니다. 다음은 MSDS입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MSDS에는 물질의 이름과 성분뿐만 아니라 인화성, 부시성, 독성과 같은 유해성, 필요한 보호장 및 응급조치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응법, 보관 방법과 폐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약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물로 씻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지, 화기 근처에서 사용해도 되는지를 NSD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시약 데이터베이스는 NSDS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NSDS는 전체를 매번 처음부터 찾지 않아도 실험 전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시약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 시약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시약은 분자량, 성질, 녹는 점과 끓는 점, 활용 가능한 실험, 그리고 위험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약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의 분자량은 46.07이고 무색의 휘발성 액체입니다. 물과 잘 섞이며 소독제와 유기용매로 널리 사용됩니다. 녹는 점은 약 영하 114.1도, 끓는 점은 약 78.4도입니다.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증발합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농도에 따른 살균력과 비교와 연소 실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강하므로 불꽃이나 가열기구 근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험도는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35% 과산화수소입니다. 분자량은 34.0이며 강한 상하력을 가진 무색 액체입니다. 살균과 표백 작용이 있고 빛이나 열, 금속 이온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이산화망간이나 효소를 이용한 촉매 반응과 산소 발생 실험이 있습니다. 특히 과산화수소수는 농도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3% 용액과 달리 35% 용액은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고농도 시약입니다. 따라서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학생이 직접 다룰 경우 반드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위험도는 3입니다. 세 번째는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분자량은 158.04이며 짙은 보라색 결정으로 이루어진 강한 산화제입니다. 물에 녹이면 진한 보라색 용액이 만들어지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색이 변합니다. 녹는 점 부분인 약 240도에서는 단순히 끓기보다 분해되기 때문에 명확한 끓는 점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실험은 산화 환원 반응과 비타민 C의 환원성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유기물이나 환원제와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약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도는 3입니다. 네 번째는 염산입니다. 염산은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있는 무색의 강산성 용액이며 분자량은 염화수소를 기준으로 36.46입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수산화 나트륨과의 중화 반응, 산염기 적정, 지시약을 이용한 pH 측정 등이 있습니다.
염산은 금속과 반응할 수 있고 피부나 눈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염산에서는 자극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도는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분자량 40의 흰색 고체이며 대표적인 강염기입니다. 녹는 점은 약 318도이고 끓는 점은 약 1388도입니다. 물에 매우 잘 녹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한꺼번에 넣으면 용액의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산염기 중화 반응, 중화 적정, 지시약 색 변화, 금속 이온의 수산화물 침전 생성 실험 등이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시켜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험도는 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의 분자량은 58.08이며 무색이고 휘발성이 매우 큰 유기용매입니다. 물과 잘 섞이고 여러 유기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녹는 점은 영하 94도, 끓는 점은 56도로 에탄올보다도 끓는 점이 낮아 빠르게 증발합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물, 에탄올, 아세톤의 증발 속도 비교와 물질의 용해도 비교 실험이 있습니다. 아세톤 증기를 많이 흡입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고 인화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과 화기 주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며 위험도는 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빈초산입니다. 빈초산은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도의 아세트산으로 분자량의 유식적 영호입니다. 무색의 액체이며 강한 시초 냄새가 나고 화학적으로는 약산에 해당합니다. 녹는점이 16.6도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얼음처럼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빈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알코올과 반응시켜 항을 가진 에스터를 만드는 에스터합 반응과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약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농도의 빈초산은 도식성이 강하고 증기도 자극적이므로 위험도를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살리시산입니다. 살리시산은 분자량이 138.12의 흰색 결정의 유기성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에탄올과 같은 유기 용매에는 비교적 잘 녹습니다. 녹는 점은 약 159도이며 프론로에서는 끓기 전에 분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실험으로는 아스피린 활성입니다. 살리시산과 아세트산 무순물이 반응시키며 아세틸살리시다 즉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리시산은 강산이나 강기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분말 흡입과 피부 등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위험도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붕산입니다. 붕산은 분자량 381.37의 흰색 결정이며 물의 녹음에 약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결정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수분을 잃으며 구조가 변합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붕산 결정 승자가 슬라임 만들기가 있습니다. 슬라임 실험에서는 붕산의 이온이 PVA 고분자 사슬타일을 연결합니다. 이를 가구 결합이라고 하며 액체에 가까웠던 물질이 탄산과 정산을 가진 젤 형태로 변합니다. 비교적 학교 실험에서 사용하기 쉽지만 섭취하거나 늘에 들어가면 위험으로 위험도는 중으로 구분합니다. 11번째는 요오드 용액입니다. 요오드 용액은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녹말과 반응하여 첨단성을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분자량과 녹는 점, 끓는 점은 용액 전체가 아니라 순수 아이오디 분자 I2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은 감자나 고구마, 식물 잎 등의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려 녹말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또한 광합성 후 식물 잎의 녹말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할 때도 사용합니다. 요오드는 휘발성과 자극성이 있고 오래된 병원 라벨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사용자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도는 중입니다. 11번째는 마그네슘 리고입니다. 마그네슘은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이 24.31이 은백색 금속입니다. 녹는 점은 약 650도, 끓는 점은 약 1091도입니다. 마그네슘 리본이 마그네슘 리본에 불이 붙으면 매우 밝은 백화점을 내며 연소하고 산소와 반응해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합니다. 또한 루그 염산과 반응시키며 소속 기체를 발생하므로 금속의 반응성과 기체 발생을 확인하는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할 때 발생하는 빛을 직접 바라보면 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이 붙은 마그네슘은 매우 뜨거움으로 위험도는 중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시작은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의 분자량은 92.09이며 무색 무취의 정성이 큰 액체입니다. 공기 중 수분을 잘 흡수하는 흡수성이 있고 물과 잘 섞입니다. 녹는 점은 약 17.8도, 끓는 점은 약 290도입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물, 식용유, 글리세린의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과 코끼리 치약 실험이 있습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에서는 가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되며
산소가 발생하고 글리세린이나 세제가 거의 거품의 정성과 질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글리세린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련 실험과 보온에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를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가산화수소와 함께 사용할 때는 가산화수소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2개의 치약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위험도 상에는 에탄올, 35% 과산화수소, 과망간 칼륨, 염산, 수산화나트륨, 아세톤, 빙초산,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인화성, 강한 산화성, 부식성 또는 높은 반응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도 중에는 분사, 요오드 용액, 마그네슘 리본,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위험도 상시약보다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낮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주거나 화재와 유해 증기 등의 문제를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도 중이나 하로 분류된 물질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도는 실험 전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사용 환경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시약은 화기를 제거해야 하고 부식성 시약은 보안경과 내화학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휘발성 시약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후 탐구를 통해 저희는 교내에 보관된 여러 시약의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하나씩과 분자를 뿐만 아니라 성질, 녹론점과 끊는점, 활용 가능한 실험 위험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NSDS를 분석하면서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농도와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 가산화수소와 35% 가산화수소는 같은 물질이지만 시각 위험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실험 전에 필요한 시약을 빠르게 찾고 해당 시약이 실험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화성, 부식성, 산화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보호 장비와 보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MSDS를 확인하며 해촉 방법이나 화재 대응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실험은 정확한 데이터에 시작되고 안전한 실험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내 시약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MSDS를 활용한 안전관리 탐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예린, 김예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